리시브 크게 흔들렸는데요. 어렵게 쫓아갔습니다. 상단 넘기볼. 박사랑의 선택. 이한빈. 살려내죠. 오른쪽 밀어넣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빠른 서브. 가운데 네. 시간차. 좋은 디그. 자, 어렵게 살려냈죠. 쉐스의 기회입니다. 실바 오른쪽. 네. 맞고 나갑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이한빈 서브. 한수진이 견뎠죠. 크로스. 네. 하지만 수비가 됐고요. 박정원 때립니다. 크게 바운드. 김지원. 오른쪽 실바. 이번엔 나갔군요. 이게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 선수가 반드시 좀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됐어요. 서브 에이스예요. 실바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코스도 굉장히 좋았고. 이번엔 힘 조절을 했습니다. 좀 길었죠? 오. 밀어 넣습니다. 괜찮은가요? 장미. 괜찮은가요? 한 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오른쪽 백어택. 좋아요. 달리죠? 네. 실바 쪽으로 갑니다. 갑니다. 연속 득점 성공. 자, 이거예요. 장미의 서브. 리시브가 좀 어려웠고요. 유서연. 좋았습니다. 네. 블로킹입니다. 박사랑. 박다른 선수가 이 브로킹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서브의 장위. 자, 계속해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있는데요. 어렵게 살려내고요. 실바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 다시 유서연. 이번엔 끝낼까요? 실바. 다이빙 즐깁니다. 이번에는 결국엔 막아서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유서연 선수를 완전하게 틀어막고 있는 박다른 선수인데 계속되는 김지원의 서브인데요. 자, 상대를 계속 흔듭니다. 공격 어려운 상황. 곧바로 동점 기회 만듭니다. 김지원, 실바 강타. 쫓아갑니다. 박사랑의 연결, 이한빈입니다. 블로킹 득점. 뒤쪽으로 좀 줘서 과감한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페퍼저축은행 첫 반격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박사랑 어디로? 오른쪽 백어택입니다. 하지만 오세요. 또 한 번의 블로킹. GS 칼텍스입니다. 이 오세훈 선수의 성장만큼은 눈부십니다. 브로킹 맞습니다. 부분에서 현재 3위를 하고 있고 박수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한비 쪽으로 가는데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김재원, 실바 강타. 하지만 블로킹으로 맞서는 네. 페퍼저축은행. 리딩도 좋았습니다. 이영호 선수. 박정아 쪽으로 향했죠. 테일러, 나갔죠. 나간 걸로 보입니다. 범실입니다. 자, 테일러 선수를 조금 더 믿어도 좋습니다. 박은서 선수 쪽을 향했죠. 테일러 때립니다. 위에서 곧바로 처리한다는 것이 그대로 나가고 말았네요. 직선 쪽 넘어왔나요?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GS 칼텍스의 득점을 친구들이 오셔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기에 화답하듯 뜨거운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홈팀 GS 칼텍스입니다. 3단 넘어왔고요. 유서연 밀어넣기. 살렸고 두 번째 스파이크. 순서로 넘어왔습니다. 김재원 오른쪽 백어택. 일단 계속해서 공은 살아있습니다. 한 번 더 GS 칼텍스의 기회. 가운데 시간차. 이동했습니다. GS 칼텍스의 득점. 교체로 들어간 박은서의 리시브였습니다. 이한비 네. 맞고 나갑니다. 리듬이 좀 맞지 않았는데요. 흔들어 놨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어렵게 살리죠? 넘겨야 됩니다. 김재원. 연희은 씨도. 하지만 박은서 선수가 잘 견뎠습니다. 이동장위. 역시 높이가 있네요. 네,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낼까요? 권미지 때리는데요. 살려내고 있습니다. 달려드는 이한비.
서브. 실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박은서가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한비 연타. 잘 성공. 봤습니다. 자, 보세요. 비슷하게 경기를 하다가 실바 선수에서 두세 번의 득점이 안 나면 올 시즌 서브에이스 4개 있습니다. 이한비가 잘 견뎠고요. 이번에도 연타인데요. 어렵게 살려냈고 받쳐올리는 한다혜. 오른쪽 백어택. 그대로 나갔군요.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은 범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비의 리시브였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침착하게. 이한비. 살려낼까요? 어렵게 넘겼고요. 아하, 좀 흔들렸는데 이한비가 밀어넣습니다. 다시 GS 칼텍스. 하지만 넘겼는데 해결이 안 됐죠. 이한비 강타. 블로킹입니다. 이렇게 동점을 만드는 GS 칼텍스입니다. 오른쪽 좋아하는 곳에서 때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이한비인데요. 한 차례 막혔고 어려웠습니다. 더 달아날 기회. 유서연 해결합니다. 오, GS 칼텍스의 힘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중간에 이거 치고 나가는 힘이 결국은 어느 좋은 등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박에서 받고 이한비가 뜹니다. 잘 받쳐 올렸죠? 오른쪽 백어택. 유서연 선수입니다. 리시브 흔들리는데요. 3단 넘어갑니다. GS 칼텍스 어디로? 실바의 시간입니다. GS 칼텍스가 곧바로 끝낼까요? 유서연 세트를 끝냅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였고요. 실바 쪽으로 갑니다. 네. 여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페퍼더 출근에게 이쪽에. 보여줬던 건 이겨내는 힘이었는데요. 맞습니다. 5세트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팀의 평정심이 더 강할까요? 네. 자, 블로킹까지 터집니다. 페퍼더 출근에. 괜찮았어요. 네. 좋았고 또 상대의 브로킹을 따돌릴 수 있었다면 어떤 팀하고도 가장 높은 선수가 앞에 온단 말이에요. 네. 박은서 쪽으로. 테일러. 오세영의 연결. 달려가는 테일러.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최상이고요. 네. 염어롱의 서브. 뚝 떨어졌습니다. 실바. 이거예요. 네. 실바 선수가 다시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브에는 토이. 리시브가 좀 짧았는데요. 이예림이 잘 봤습니다. 빈 공간. 네. 짧은 서브. 이예림이 찾아 들어오는데요. 네.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박은서 외웠답니다. 실바의 블로킹. 이만한 게 없죠. 1대1이잖아요. 여전히 점수는 한 점 차. 김지원의 선택. 오른쪽 실바입니다. 일단 다시 넘어왔고요. 이번엔 어디로 한 번 더 실파강타. 됐어요. 하지만 더 네. 이상은 살려낼 수 없었네요. 어느새 실바 선수가 성공률이 44%가 넘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공격도 뭐 성공률이 높고 리시브 라인을 충분히 흔들었습니다. 박은서. 네. 그대로 나갔군요. 공격 범실입니다. 또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뚝 떨어지는 서브. 테일러가 공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달아날 기회. 전민지 강타 성공합니다. 김지현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원 오른쪽 백어택. 살려내는 이예림입니다. 테일러. 어깨 힘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빠르게 판단이 나옵니다. 김가람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또 안정감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동 공격 살려내는 한소진. 언더톱 밀어넣습니다.
그대로 코트에 먼저 떨어졌다는 판정이군요. 야, 이런 거는 정말 살포시 넘기는 거고 네. 그냥 넘기기보다는 블로킹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고자 했던 건데 박정호 선수가 코트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까다로운 서브였는데요. 살려낼 수 없네요. 리시브가 좀 흔들렸는데요. 구서연. 자, 그대로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점수 3대 0. GS 칼텍스가 김포침을 딛고 첫 3대 0 승리를 거둡니다. GS 칼텍스의 완승입니다. 실바 선수가 25득점, 여전히 위력적인 공격력으로 승리에 앞장서고요. 유서연 선수도 16득점으로 든든한 득점 지원을 해줍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팀의 해결사 테일러 선수가 12득점에 그치며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할 스페셜 페미니는요. 재미와 의미, 추구미까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일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확인해 봤죠. GS 칼텍스가 시즌 첫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페퍼저축은행이 실바 선수를 막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바 선수는 여전히 실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선 실바를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3경기 합쳐서 151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실바 선수인데 앞선 경기도 이제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본인이 이제 체력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득점 1위에 대한 욕심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 경기 25득점을 추가하면서 여자부 득점 1위로 올라섰고요. 전반기 부상으로 인한 결장으로 인해서 이제 2위 빅토리아 선수보다 3경기나 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실바 선수를 보면 팀 순위를 떠나서 본인 이름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지난 시즌 막바지에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을 텐데 1,000득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팀이 이제 실바 선수를 다 대비하고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이 실바 선수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 워낙에 힘도 좋고 타점도 좋고 또 배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상대가 조금만 그 여지가 있다면 다 그 부분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실바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팬들이 실바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투지와 그 집중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셧아웃 승리의 원동력을 좀 살펴보면 실바 선수도 당연히 1등 공신이겠지만 캡틴 유서연 선수의 활약 또한 좀 빼놓을 수 없죠. 일단 뭐 GS는 실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팀인데 이 실바 선수가 안 풀리면은 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이 캡틴 유서연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초반 실바 선수가 상대 리시브에 고전했던 순간 유서연 선수가 해결사로 나서줬고 이 경기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47%를 활약을 하면서 올 시즌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 서브가 좋았을 때도 좀 흔들리지 않았고 또 분위기를 잘 이어가주면서 캡틴 역할을 잘 해준 유서연 선수고 좀 달아나야 하는 그런 순간마다 득점도 잘 올려줬습니다. 이게 또 문제는 이제 다른 국내 선수들은 눈에 띄는 활약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 시즌 GS 선수들은 좀 많은 공을 때려가면서 개인 기량을 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실바 선수한테만 공격을 좀 너무 몰아주다 보니까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팀 승리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 본인의 그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간 GS 칼텍스 경기를 좀 살펴보다 보면 실바 선수가 좀 외로워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 경기만큼은 또 유서연 선수가 든든하게 실바 선수에게 득점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이 캡틴 유서연 선수의 이 경기에 대한 소회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인터뷰 함께 하시죠. 3대 0 승리입니다. 올 시즌 처음인데 그 기분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긴 연패 때는 3대2로 이겨서 저희가 좀 많이 지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3대0으로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소연 선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오늘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나의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 경기인 도로공사 경기 때 지지 선수 점유율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록을 보면서 조금 부담을 느꼈었거든요. 국내 선수들한테 올라왔을 때 포인트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도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또 되기도 하니까 포인트가 안 나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고루고루 득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점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모릅니다. 16득점 많이 했죠. 올해 뭐 가장 많이 했던 득점이 11점인데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래도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부상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너무 팀원들한테도 미안했고 이제 감독님 코칭 스태프 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미안했었는데 이제 좀 회복을 한 상태고 이제 그에 맞게 좀 활약을 해야 되지 않나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낸 것 같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절대 비밀인데 경기하기 전에 내가 한번 좀 안아줬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그거 덕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위원님 덕분에 힘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좋은 기운을 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실바 선수 점유율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유소연 선수가 같이 잘 가져가면서 경기를 또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세트에는 실바 선수보다도 점유율이 더 높았거든요. 이거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작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작정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 이제 경기도 저희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선수들이 도와주는 경기가 많이 보였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네, 작정은 아니고 그래도 포인트는 내지 않아야 되나. 지원 선수도 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전 경기도 지면서 저희끼리 많이 얘기도 하기도 했고 네, 지원 선수가 잘 올려줘서 잘 때린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 예상했을 때 아무래도 페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페퍼가 좀 낫지 않나 하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스페셜 불 보고 전투력이 막 생긴 거 아닌가요? 선수들이 가끔 호텔 방에 모여서 그 전날 경기 끝나면 스페셜 부위 보거든요. 근데 그 승률 예측? 그런 걸 보면서 잘해야겠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GS 칼텍스가 종종이라기보다도 꽤나 자주 이제 확률이 낮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나름의 좀 뭔가 진짜 각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혹시 뭐 이런 것들로도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각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선수들끼리 모여서도 저거 확률 보면서 저 퍼센트 보라고 막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선수들이 같이 즐기면서 좀 더 부담을 내려놓고 한 경기인 것 같아서 좀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이번 승패 예측도 GS 칼텍스가 밀렸어요. 여기 옆에 위원님도 어디를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페퍼저축은행을 뽑은 위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약팀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들으셨죠? 네, 정말 값진 승리였습니다. 또 이렇게 장충체육관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또 승리 거둬서 팬들도 참 기분 좋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팬들께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요? 긴 연패에 빠지기도 했고 또 연패가 조금 있었지만 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부상 없이 또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소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유소연 선수가 정말 캡틴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두 분도 잘 들으셨죠? 네, 인터뷰를 되게 잘하네요. 승패 예측을 보고 좀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제 네. 선수들도 그렇고 뭐 구단 관계자들도 그렇고 저희 스페셜 부위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이제 좀 긍정의 시너지로 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제가 기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투력을 유소연 선수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소신 있게 투표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디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확실히 GS 칼텍스 이 선수들이 함께 보고 또 이렇게 전투력을 불태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네, 5위 페퍼저축은행 패하며 6위와 격차 벌리지 못하고요. 최하의 GS 칼텍스 연패를 끊어내고 시즌 3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어서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선수를 확인해보는 주간 베스트 7 시간입니다. 먼저 한유미 위원이 선택한 주간 베스트 7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파죽의 11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에서 세터 염혜선 선수와 아포짓 메가 선수가 선정되고요. 중앙에는 양효진 선수와 피치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엔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와 한국도로공사의 강소희 선수가 이름을 올립니다. 마지막 리베로 자리에는 김연견 선수가 선정됩니다. 이렇게 한 줄을 달궜던 7명의 선수를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한유미 위원이 선택한 주간 MVP도 확인해봐야겠죠. 일단 실바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 이 팀 성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장이 11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선수, 바로 메가 선수를 주간 MVP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키리치 선수가 좀 흔들릴 때도 메가 선수가 다득점을 하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3라운드 MVP를 받으면서 최근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메가 선수인데, 이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서는 단연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주 동안 이제 2경기 63점을 올려줬고 공격 성공률 48%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이제 4라운드 MVP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윙 공격수들을 보는 기준이 이 킥오픈 성공률보다는 오픈 공격 성공률, 그리고 후위 공격 성공률을 좀 많이 보는데, 메가 선수가 이제 2경기 동안 오픈 공격 성공률이 33%, 그리고 후위 공격 성공률이 59%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이 오픈 공격이라는 게 2개 중에 하나는 정말 때리기 어려운 공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시즌 오픈 공격 성공률 2위 4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 선수의 활약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 정관장이 좀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간 MVP에 선정됐던 메가 선수인데요. 과연 메가 선수가 팀의 연승 행진을 또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팀의 새로운 역사의 또 주인공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연승의 현대캐피탈과 7연승의 KB손해보험이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상대를 넘어 연승을 이어간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리시브 흔들려요. 어렵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야콥 쪽으로 스파이크 블로킹 최민호. 심판과 최민호 높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편한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리시브 불안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볼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서브의 심판. 서브 득점! 심판! 이게 이제 초반에 앞서가는, 이렇게 간격을 만든 가장 큰 이제 강점이죠. 네, 1위 서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입니다. 팀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선수가 지금 빠져있다는 것이 너무 좀 크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야콥의 공격 바운드를 시킵니다. 허스봉이 연결합니다. 레오의 밀어넣기, 뒤쪽에 정민수가 있었어요. 밀어넣으면서 정광인의 득점. 정민수 백토스로 강타 살렸고요. 일단 넘깁니다. 넘어지면서 기어가요. 다이렉트. 이현승, 이준영 왼손 밀어넣기 수비됐고요. 야콥 강타. 자, 수비됩니다. 정광인이 올려요. 레오 강타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야콥. 이 공을 끝까지 3단 넘어왔어요. 박경민, 이준형, 레오. 결국 1세트는 25대13 현대캐피탈이 가져갑니다. 박경민 넘어지면서 리시브 중앙 속공. 자, 살렸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죠. 나경복 선수가 또 이런 해결을 해주니까요. 네. 분위기는 또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와, 서브 안쪽에 좋아요. 떨어집니다. 역전 서브 에이스 이준영. 이 세트는 이준영 선수의 이 서브 타임일 때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최민호의 서브 득점. 경기를 뒤집습니다.
오늘 서브에서 범실이 좀 있었던 최민호인데 이 서브로 현대캐피탈은 역대 두 번째 2,700번째 서브 득점을 함께 달성합니다. 홍성민이 원포인트 블로커로 들어오자 엄청난 함성이 쏟아집니다. 아직도 인기는 대단합니다. 네. 나갑니다. 듀스로 갑니다. 박경민 버텼고 후스봉의 연타. 야, 이 점수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연타를 또 때려주네요. 네. 와, 강서구. 자, 어디로 갈까요? 셋업 레오! 이 세트를 끝냅니다. 다시 이준영의 서브. 찬스볼이에요. 좋아요. 중앙 백어택. 자, 수비 됐고 전광인 막힙니다. 차영석의 블로킹. 레시버 흔들립니다. 야콥 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스파이크! 야콥! 야, 기가 막히네요. 네. 배상진. 다이렉트 킥! 3세트의 균형은 조금 많이 깨졌습니다. 나가면서 25대 19. 3세트는 KB 손해보험이 가져갑니다. 레오의 리시브. 오른쪽 호이 강타 몸으로 버텼어요. 비에나 블로킹 레오입니다. 야, 레오 선수가 비에나 공격만 3개째 잡아냅니다. 네. 확실하게 직선을 막아요. 리시브가 흔들려요. 자, 넘겨줍니다. 현대캐피탈 박경민 자리를 잡고 황승민의 손을 거쳐서 오른쪽 강타. 신펑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허스봉 하이볼 스파이크. 그러나 한 번에 돌리면서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허스봉이 받고 레오 살렸어요. 급한데요. 막힙니다. 블로킹. 현대캐피탈이 KB 손해보험의 연승을 멈춰 세우면서 13연승. 남녀부 리그에서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밟습니다. 네. 저는 다음... 현대캐피탈이 승리로 파죽의 13연승을 달립니다. 역시나 팀의 강점인 강서브와 블로킹을 앞세워 연승을 이어가는데요. 공격에서 레오 선수가 24득점으로 앞장서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 3세트 시즌 처음으로 세트를 챙기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13연승으로 6시즌 만에 20승에 선착한 현대캐피탈입니다. 직전 경기 불란 감독 마음속 MVP가 황승민 선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좋은 운영을 여전히 보여줬던 황승민 선수입니다. 네, 현대캐피탈 이 경기를 통해서 13연승 그리고 20승 선착, 남자부 최초 9경기 연속 승점 3점 획득까지 아주 대기록 파티를 했습니다. 황승빈 선수의 활약을 가장한 현대캐피탈의 힘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황승빈 선수가 트레이드 후 초반에는 부담이 좀 컸다고 합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하지만 데뷔 이후 이런 시즌을 보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즐겁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행복한 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좀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세터로서 부담이 확실히 많이 적어 보이고요.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의 좀 여러 가지 기록 중에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속공 시도가 세트당 3.5에 6입니다. 그리고 후위 공격 시도도 세트당 4.7에 리그에서 가장 적은 7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이드 공격수가 전위에 있는 선수만 잘 살려줘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레오, 허수봉, 이 심펑 선수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워낙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굳이 다양하게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 해주니까 아마 이 7개 팀 세트 중에 가장 여기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공을 보내도 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삼각편대인데요. 덕분에 이번 시즌 정말 행복하게 배구를 하고 있는 황승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부 경기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13연승을 달리며 20승에 선착하고요.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립니다. 한편 3위 KB손해보험 7연승이 끊겼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주간 베스트 7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다워 기자가 선택한 베스트 7의 주인공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던 우리카드에서 4명의 선수가 선정됩니다. 미들블로커 이상현 선수와 아웃사이드 히터 알리 선수, 한태준 세터와 오재성 리베로고요. 남은 중앙 한 자리 전진선 선수가, 날개 한 자리엔 레오 선수가 자리합니다. 아포지센 비에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정다워 기자의 선택을 받은 주간 MVP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제 직전 경기 삼성화재전에서도 제가 극찬을 했었는데요. 우리카드 세터 한태준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카드가 사실 굉장히 위기로 봐도 무방한 시기였습니다. 외국인 선수 니콜리치 선수 부상 이슈 때문에 사실상 공격 옵션 하나를 상실한 채로 주를 보내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태준 선수가 한 선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아주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을 해서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화재와의 경기를 모두 잡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화재전에서 중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2연승이 아주 중요한 게 만약에 이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면 이제 3위와의 간격도 멀어지고 또 4위까지 내주면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한태준 선수가 아주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겼고요. 한태준 선수가 수많은 베테랑 세터들을 제치고 세트 부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영플레이어상 수상 아주 후보로 유력한데 저는 이번 시즌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배구를 위해서도 이 한태준 선수의 발전과 성장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다워 기자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후한 또 평가를 내렸던 정다워 기자입니다. 한태준 선수가 이 팀에 이렇게 기여하면서 팀은 연승을 만들었고요. 덕분에 4위 자리를 지키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인데요. 2위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흥국생명과 4연패를 끊어야 하는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흥국생명의 우위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였고요. IBK 기업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올 시즌 앞선 3경기 모두 흥국생명의 승리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앞선 결과들이 이 투표에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그렇고 이제 최근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IBK 기업은행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호철 감독이 좀 실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는데 반면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결국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이 마테이코 선수가 빠지면서 더 좋은 경기력이 나와줬고 또 김연경 선수가 여전한 가운데 정윤주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 또 김다운 선수의 득점 지원까지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김호철 감독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문제를 삼았는데 최근 전반기와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본배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분위기고요. 이소영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 선수들이 이제 3명이서 돌아가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소영 선수가 이제 7년 후배인 육소영 선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년 선배 황민경 선수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간에 약간의 그 자존심 문제가 좀 걸릴 것 같고 처음 이소영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을 때 많은 이제 배구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코트 안의 분위기가 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양 팀 다 이제 좋은 분위기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배구가 팀 스포츠다 보니까요. 이 서로 간의 조직력이 상당히 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데요. 과연 이 경기 더 좋은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두 팀이죠.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한국전력의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였고요.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사실 최근 계속해서 만장일치가 나오면서 투표 결과를 좀 공개했던 정다우 기자인데 오늘은 또 비밀 투표가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한 게 저는 공개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대부분이 공개하기로 결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결심을 지금 하시죠. 그래서 뭐 어차피 써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결심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OK저축은행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격의 다양성에서 국내 선수들의 무게공이 조금 낮지 않나 싶어서인데요. 뭐 크리스 선수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뭐 차지환, 송이채, 신호진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자기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 신호진 선수 이 직전 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신호진 선수를 아포지스로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아시아컵도 좀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호진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마테우스 선수가 이제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또 경기에 나서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구기혁 선수가 나간다고 할 때는 신호진 선수의 조금 우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이 결정력이 이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텐데 이제 어떤 해결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이 순위표에서 하위권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빨리 필요한데요. 또 어떤 팀의 어떤 선수가 또 팀을 또 구하는 영웅으로 나타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시작하는 화요일 다시 새로운 배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